반갑습니다. 우리 삶의 깊은 지혜와 든든한 노후를 함께 설계하는 백세 인생 사용 설명서입니다. 2026년 1월 새해의 설렘 속에서도 우리 시니어분들의 마음, 한 구석에는 늘 지워지지 않는 고민이 하나 있으실 겁니다. 바로 내 노후 자금을 어떻게 관리해야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고 나 스스로도 당당하게 살 수 있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평생을 자식 뒷바라지에 모든 것을 쏟아부으며 살아오신 우리 어르신들에게 돈을 숨기거나 자식에게 비밀을 만든다는 것은 어쩌면 죄책감이 드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26년 현재의 금융 환경에서 여러분의 비상금을 비밀로 유지하는 것은 자식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오히려 부모와 자식 모두를 지키기 위한 가장 고도화된 사랑의 기술이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현장에서 많은 사례를 접하며 가장 안타까웠던 순간은 자식이 사업이 어렵다거나 집을 사야 한다는 간절한 부탁에 마음이 약해져 노후 자금의 마지막 보루까지 다 내어주신 어르신들을 뵐 때였습니다. 부모의 마음은 다 똑같지요. 내 입에 들어가는 것보다 자식의 배가 부른 것이 더 기쁜 법입니다. 하지만 2026년의 현실은 냉정합니다. 한번 바닥을 보인 노후 자금은 다시 채워지기 어렵고 결국 노후에 병원비 한 푼이 없어 자식에게 다시 손을 벌리게 된다면 그것이 자식에게는 훨씬 더 크고 무거운 짐이 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자식에게도 비밀의 방을 만드십시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러분의 금고가 든든하게 채워져 있어야만 자식들이 부모 걱정 없이 자신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2026년은 인공지능 기술이 무서울 정도로 발전한 시대입니다. 뉴스에서 보셨겠지만 이제는 AI가 자녀의 목소리를 똑같이 흉내내어 전화를 걸어오는 보이스피싱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만약 자녀가 부모님의 재산 규모와 계좌 정보를 낱낱이 알고 있다면 사기꾼들은 그 정보를 이용해 훨씬 더 치밀하게 여러분의 자산을 노릴 것입니다. 자식의 스마트폰이 해킹되거나 분실되었을 때 그 안에 담긴 부모님의 금융 정보가 범죄의 통로가 된다면 그 책임은 고스란히 누가 지게 될까요?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첫 번째 비결은 바로 디지털 별도 계좌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자녀와 공유하는 계좌나 자녀가 대신 관리해주는 통장 말고 오직 여러분만이 접근할 수 있는 별도의 기기와 계좌를 만드셔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자녀의 휴대전화와 연결되지 않은 여러분만의 생체 인증 계좌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지문이나 얼굴 인식으로만 열리는 이 비밀 금고는 설령 자녀가 사기에 노출되거나 잘못된 판단을 내리더라도 여러분의 노후를 지켜줄 최후의 방어막이 됩니다. 엄마는 돈 없어. 이게 전부야라고 보여주는 통장 뒤에 나만의 든든한 디지털 금고를 하나 더 두는 지혜. 이것이 2026년을 살아가는 스마트한 시니어의 첫 번째 수칙입니다. 또한 제가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모든 자산을 숫자로만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금융 전산망이 일시적으로 마비되거나 긴급한 상황이 닥쳤을 때 자식에게 급하게 손을 내밀지 않으려면 현금화가 쉬운 실물 자산을 일부 보유하고 계셔야 합니다. 골드바나 소액의 외화처럼 눈에 보이는 비상금은 자녀가 그 존재를 정확히 알기 어렵습니다. 은행 계좌의 숫자는 자녀가
우연히 보게 될 수도 있지만 서랍 깊숙이 숨겨진 작은 금붙이는 오직 여러분만이 아는 비밀이 됩니다. 이것은 자식을 속이는 것이 아닙니다. 긴급한 수술비가 필요하거나 예기치 못한 사고가 났을 때 당황하지 않고 내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여 자식의 일상을 흔들지 않겠다는 부모의 숭고한 결단입니다. 이어지는 이야기에서는 자녀가 재산 규모를 물어올 때 어떻게 지혜롭게 대처해야 하는지, 그리고 모르는 척 연기하는 기술이 왜 자녀의 자립심을 키워주는 최고의 교육이 되는지 더 깊이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자식 사랑과 내 노후의 존엄, 그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마법 같은 비결은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제가 준비한 다음 이야기도 끝까지 함께 해주시며 여러분의 소중한 돈과 품격을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자녀가 부모님의 재산 규모를 궁금해하며 슬쩍 물어올 때 우리 어르신들은 참 난감하시죠? 내가 너희를 못 믿어서 그러니? 라고 화를 내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통장 잔고를 훤히 보여주자니 왠지 모를 불안감이 엄습하곤 합니다. 제가 현장에서 수많은 가족을 지켜보며 깨달은 가장 중요한 대화의 기술은 바로 적당한 연기력입니다. 2026년 현재 많은 자산관리 전문가들이 강조하는 30% 법칙을 꼭 기억하십시오. 자녀에게 내 자산 규모를 말할 때는 실제보다 최소한 30% 이상은 낮춰서 말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은 자녀를 속이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부모님의 재산에 의지하려는 마음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스스로 인생을 개척하게 만드는 최고의 교육입니다. 자녀가 어머니, 요즘 재테크는 잘 되세요? 라고 물으면 그냥 물가 오르는 거 따라가기도 벅차다. 노후에 병원비나 겨우 할 정도밖에 안 되라고 담담하게 말씀하십시오. 부모가 넉넉하다는 사실을 아는 순간 자녀의 잠재의식 속에는 여차하면 부모님께 손 벌리면 되지라는 안일한 마음이 싹트게 됩니다. 하지만 부모가 내 앞가림하기에도 빠듯하다는 인상을 줄 때 자녀는 비로소 자신의 삶을 더 치열하고 책임감 있게 살아가게 됩니다. 제가 아는 한 어르신은 평소 자녀들에게 나는 연금 말고는 정말 가진 게 없다고 입버릇처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분은 디지털 별도 계좌에 든든한 비상금을 모아두고 계셨지요. 자녀들은 부모님이 정말 여유가 없는 줄 알고 명절마다 용돈을 챙겨드리고 혹시라도 부모님이 아프실까봐 더 자주 전화를 드리더군요. 결국 그 어르신의 비밀은 자녀들을 더 효자로 만들었고 어르신 스스로는 자식 눈치 보지 않고 사고 싶은 것을 사고 배우고 싶은 것을 배우는 당당한 노후를 보내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말씀드리는 지혜로운 연기가 가져다주는 행복입니다. 이제는 실물 자산을 비밀스럽고 안전하게 관리하는 법에 대해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2026년의 금융은 화려하지만 한편으로는 매우 취약합니다. 만약의 사태로 금융 전산망에 문제가 생기거나 혹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AI 사기꾼들이 활개를 칠 때 가장 확실한 내 편은 내 손안에 쥐어진 실물 자산입니다. 제가 추천하는 비상금의 형태는 작지만 가치가 응축된 골드바나 달러 같은 외화입니다. 은행 계좌는 자녀가 우연히 부모님의 휴대전화를 도와드리다가 혹은 상속이나 증여 상담을 핑계로 들여다볼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서랍 속 깊은 곳 혹은 여러분만이 아는 비밀, 장소에 보관된 골드바는
그 누구에게도 노출되지 않는 완벽한 비밀 금고가 됩니다. 특히 요즘처럼 변동성이 큰 시대에 금은 시간이 흐를수록 그 가치가 빛을 발하는 든든한 보험과 같습니다. 자녀에게는 요즘 금값이 너무 비싸서 엄두도 못 낸다고 말씀하시면서 정작 여러분의 장롱 깊숙한 곳에는 든든한 최후의 보루를 마련해 두시는 겁니다. 이렇게 실물 자산을 분산해 두면 예기치 못한 긴급 상황이 닥쳤을 때 자식에게 돈 좀 보내달라는 소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급한 병원비나 수리비가 필요할 때 조용히 금한 돈을 현금화해서 해결하는 그 품격.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고 내 힘으로 문제를 처리하는 그 모습이야말로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존경의 가치입니다. 2026년의 시니어는 자식에게 돈을 물려주는 사람이 아니라 자식에게 걱정을 끼치지 않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비밀을 유지하다 보면 혹시 내가 갑자기 잘못되면 이 돈들은 어떻게 되나 하는 걱정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세 번째 기술은 바로 유언의 지혜와 결합된 비밀 관리법입니다. 무조건 꽁꽁 숨기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여러분만이 아는 아주 신뢰할 수 있는 방식이나 기록을 남겨두는 법에 대해 다음 이야기에서 아주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내 소중한 돈을 지키는 것은 결국 내 인생의 주도권을 끝까지 쥐고 가는 일입니다. 자식에게 다 내어주고 나중에 찬밥 신세가 되어 눈물 짓는 부모가 아니라 마지막 순간까지 당당하고 여유로운 부모로 남는 법. 이어지는 이야기에서는 이 비밀 비상금을 어떻게 운용하고 또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 자산들을 지켜나가야 할지 더 깊은 통찰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불안이 아닌 평온함으로 가득 차길 바라며 제가 준비한 다음 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비밀을 지키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그 소중한 비상금을 자식들 모르게 하지만 든든하게 불려나가는 기술입니다. 2026년 현재는 마음만 먹으면 앉은 자리에서 전 세계의 알짜배기 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우리 시니어분들이 가장 주의하셔야 할 점은 흔적을 남기지 않는 것이지요. 예전처럼 종이 통장을 서랍에 넣어두는 방식은 이제 위험합니다. 자녀들이 집안을 정리하다가 혹은 우연히 서랍을 열었다가 발견하기 딱 좋으니까요. 제가 추천드리는 2026년형 비밀 운용법의 첫 번째 원칙은 종이 없는 금융입니다. 모든 고지서와 명세서를 이메일이나 스마트폰 앱으로만 받도록 설정하십시오. 특히 배당금이 꼬박꼬박 들어오는 우량주나 채권에 투자하셨다면 그 수익이 여러분만 아는 디지털 별도 계좌로 들어가게 해야 합니다. 집으로 배달되는 우편물 하나가 여러분의 철통 보안을 무너뜨리는 스파이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십시오. 제가 아는 한 지혜로운 어르신은 자녀들이 집에 올 때마다 일부러 경제신문을 보며 요즘 주식이 다 떨어져서 큰일이다라고 한숨을 쉬시더군요. 하지만 실제로는 스마트폰 속 비밀 계좌에서 매달 달러 배당금이 차곡차곡 쌓이고 있었습니다. 이런 연기력과 디지털 보안이 합쳐질 때 여러분의 비상금은 아무도 모르게 거대한 숲을 이루게 됩니다. 2026년에는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인 CBDC가 우리 일상에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디지털 화폐를 활용하는 것도 아주 영리한 방법입니다. 일반 은행 계좌보다 보안이 강력하고
국가가 보증하기에 안전하면서도 자녀들이 부모님의 스마트폰을 잠시 빌렸을 때 쉽게 노출되지 않는 별도의 디지털 지갑에 보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금처럼 언제든 꺼내 쓸 수 있지만 눈에는 보이지 않는 이 지갑이야말로 2026년 시니어들에게 가장 완벽한 금고가 되어줍니다. 내 휴대폰은 그냥 전화하고 유튜브 보는 용도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안에는 누구보다 앞서가는 최첨단 금융 시스템을 구축해 두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꽁꽁 숨겨두기만 하다가 혹시 내가 갑자기 큰 병에 걸리거나 정신이 흐릿해지면 이 돈들은 어떡하나 하는 걱정이 드실 법도 합니다. 내 노후를 위해 모은 돈인데 정작 내가 아플 때 쓰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요. 여기서 제가 드리는 세 번째 비결은 바로 신뢰의 안전장치를 만드는 법입니다. 무작정 숨기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아주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나 공증인을 통해 성년후견인 제도를 미리 활용하거나 혹은 자녀들이 나중에 발견할 수밖에 없는 아주 의외의 장소에 비상금 지도를 남겨두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평소에 가장 아끼는 낡은 사진첩의 특정 사진 뒤에 계좌 정보와 비밀번호를 적어둔 편지를 숨겨두는 방식입니다. 평소에는 자녀들이 절대 열어보지 않을 추억의 물건이 여러분이 세상을 떠나거나 거동이 불편해졌을 때 자녀들에게 전달되는 마지막 선물이 되는 것이지요. 그 편지에는 이렇게 적어두십시오. 얘들아, 이건 내가 너희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고 평생 모은 나만의 비상금이란다. 내가 아플 때 이 돈으로 나를 돌봐다오. 그리고 남은 돈은 너희의 자립을 위해 소중히 쓰거라. 이 한 문장이 담긴 비상금은 단순한 돈 뭉치가 아니라 부모의 깊은 사랑과 자존심이 담긴 위대한 유산이 됩니다. 자식에게 모든 것을 오픈하는 것이 정직한 부모라고 생각하셨나요? 2026년의 지혜로운 부모는 자식에게 기대고 싶은 마음 대신 스스로 일어설 힘을 선물하는 부모입니다. 여러분의 비밀 비상금은 자식을 못 믿어서 만든 벽이 아니라 자식이 부모의 노후라는 무거운 짐을 짊어지지 않게 미리 쳐놓은 방어막입니다. 이 방어막이 튼튼할수록 자식은 부모를 더 존경하게 되고 부모는 마지막 순간까지 당당한 인생의 주인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모든 비밀 관리 기술을 어떻게 내 삶에 적용하고 어떤 마음가짐으로 평온한 노후를 완성해야 할지 그 마지막 이야기를 향해 가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자산관리 전문가들도 무릎을 탁 치게 만든 시니어 비상금 관리의 최종 결론과 여러분을 위한 따뜻한 위로의 메시지가 다음 장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며 진정한 노후의 자유를 만끽해 보시길 바랍니다. 2026년 1월의 이 차분한 공기 속에서 평생을 자식이라는 나무를 키우기 위해 모든 걸음과 물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우리 시니어분들과 함께 나눈 비밀 비상금의 지혜를 이제 갈무리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린 이야기들의 핵심은 결코 자녀를 속이거나 멀리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녀가 부모의 노후라는 무거운 짐을 지지 않게 하려는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가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당당함을 지키려는 가장 고귀한 사랑의 실천입니다. 어머니, 아버님들, 우리는 참으로 헌신적인 세대입니다. 내 입에 들어가는 것보다
자식의 입에 들어가는 것이 더 좋았고, 내가 좋은 옷 한 벌 입는 것보다 자식의 등록금과 결혼 자금을 마련하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숙제였지요. 그렇게 앞만 보고 달려오다 보니 어느새 거울 속에는 백발이 성성한 노년의 내가 서 있습니다. 이제는 그 치열했던 헌신의 대가로 주어지는 이 평온한 시간을 오롯이 여러분 자신을 위해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비상금은 자식을 못 믿어서 만든 벽이 아니라 예기치 못한 폭풍우가 몰아칠 때 자식의 가정을 지켜줄 든든한 방패막이입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린 3가지 비결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겨보십시오. 첫째, AI가 내 목소리까지 흉내내는 이 무서운 디지털 시대에 나만의 별도 계좌와 생체 인증은 생존을 위한 필수 무기입니다. 자녀에게 모든 비밀번호를 공유하는 것이 신뢰의 증표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도리어 자녀를 범죄의 표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내 돈은 내가 지킨다는 마음가짐이 자녀의 안전까지 지키는 길입니다. 둘째, 골드바나 외와 같은 실물. 자산은 금융 전산이 마비되는 최악의 순간에도 여러분을 지켜줄 든든한 지팡이가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숫자에만 의지하지 말고 손에 잡히는 확실한 비상금을 곁에 두어 노후의 평온함을 더하십시오. 셋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지혜로운 연기력입니다. 자산 규모를 실제보다 낮춰 말하는 것은 자녀의 자립심을 키워주는 최고의 유산입니다. 부모가 넉넉하다는 것을 아는 자식은 은근히 기대려는 마음을 갖게 되지만 부모가 내 앞가림도 빠듯하다고 말할 때 자식은 비로소 자기 인생을 책임지는 어른으로 성장합니다. 자녀에게 물고기를 잡아다 주는 부모보다 물고기를 잡지 못해 배고픈 부모를 보며 낚싯대를 드는 법을 배우게 하는 부모가 2026년의 가장 현명한 어른입니다. 여러분의 비상금은 단순히 돈 뭉치가 아닙니다. 그것은 명절에 자식들이 왔을 때 손주들 용돈은 걱정 말라고 호기롭게 말씀하실 수 있는 여유이고 혹시라도 몸이 아플 때 병원비 걱정은 없으니 너희는 일상에 충실해라고 다독일 수 있는 당당함입니다.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는 부모,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내 삶의 주권을 쥐고 있는 부모. 그런 부모의 뒷모습이야말로 자식들이 평생 잊지 못할 가장 큰 존경의 대상이 됩니다. 이제 마음의 짐을 조금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나를 위해 비상금을 관리하는 것이 결코 이기적인 행동이 아님을 오히려 그것이 가족 모두를 위한 최고의 배려임을 믿으십시오. 2026년의 변화무쌍한 세상 속에서도 변치 않는 것은 여러분이 일궈온 삶의 가치와 그 깊은 지혜입니다. 그 지혜가 담긴 비밀 금고를 든든하게 채우시고 남은 100세 인생을 누구보다 자유롭고 당당하게 만끽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속에 따뜻한 위로와 든든한 용기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100세 시대, 우리는 함께 공부하고 준비할 때 더욱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소중한 지혜가 여러분의 친구분들이나 지인들에게도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혼자만 알고 계시기보다 이 영상을 공유하여 우리 모두가 자식에게 존경받고 당당한 노후를 함께 준비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더 깊이 있는 통찰과 실전적인 정보를 들고 여러분을 찾아뵙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됩니다. 또한 여러분만의 비상금 관리 노하우가 있거나
오늘 내용을 들으며 느끼신 점이 있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제가 하나하나 소중히 읽으며 여러분의 평온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십시오. 오늘도 풍요로우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여러분 자신을 가장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지금까지 여러분의 든든한 경제 지팡이 백세 인생 사용 설명서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